네, 우리 이전 영상이 살림을 뒷받침해준 두 가지 요소인 무엇과 무엇이었죠? 서원과 향약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훈구와의 싸움을 통해 결국 정권을 집권한 이 살림, 얘네 그럼 앞으로 승승장구하면 될 일인데 얘네가 또 무슨 일을 벌였느냐? 지들끼리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지는 내용을 무엇이라 한다? 붕당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살림이라는 게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하는 수많은 분파를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붕당의 형성으로 접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먼저 봅시다. 살림이라는 애들은 각자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살림은 무엇을 중시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공론을 존중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공론을 존중하는데 공론이 무엇일까? 공자 붙으면 약간 공식적이고 공용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떠오르죠.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 즉 여론을 존중하는 걸 중요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언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언론 활동, 우리 단어에 나왔어요. 언론이 뭐였죠? 뭔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왕한테 옳은 말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지금 교과서 126페이지입니다. 이 살림이 중요했던 공론과 언론 활동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중앙에 등용된 살림들은 어떤 관직을 했다고 했죠? 3, 4 언론 관직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중앙에서 언관으로서 공론을 존중하는 역할을 먼저 했습니다. 얘네가 중앙에서 여론 형성을 한 역할을 했다 보니까 공론 형성을 주도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중앙에 어떤 친구들이야? 각자 지방에서 서원을 가르치고 향약을 주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야 이거 아무래도 이게 맞지 않냐? 그래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원 활동과 상소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야에서도 공론을 만들었다. 이때 상소가 뭡니까? 상소가 뭔지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뭐요? 상소. 모르는데 그건데 상소한다. 그렇지. 상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법원에서 하는 거요. 아, 지금도 맞는 말인데 그래 너네 법원에서 그 낮은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상소하는 건 뭐야? 불만이 있을 때 다시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지금 이 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문제 같아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이 상소라는 걸 통해서 제야의 살인들도 결국 공론 주도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는 지금 뭐야? 첫 번째 문단은 노래를 불러야 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 중인명, 선조 때에 이르러 뭘 했다? 이 살림이 정치 주도권을 잡았는데 왜? 우리 연산군, 중종, 명종 때에 걸쳐서 사화가 있었죠. 이 사화가 끝난 다음인 선조 때에 이르러 이제 살림이 정치 주도권을 잡았는데 얘네는 공론과 언론을 중시해서 무엇을 추구했다? 왕도정치. 모든 신진사대부의 드림인 꿈이었던 이 왕도정치를 중요하게 하면서 왕도정치를 추구했는데 그러는 방식으로는 중앙에서는 언론기관의 3사가 지방에서는 그냥 서원과 상소를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며 이 나라를 주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냥 다 같이 공론 형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돼. 근데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세력은 다 똑같아요. 꼭 힘을 얻고 나면 지들끼리 내부 분열을 해. 여러분 혹시 세계사 때 토리당, 희귀당 배웠나요? 네. 안 배웠나요? 안 배웠으면 말고 그 세계사도 마찬가지인 게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디든 다 정권을 잡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을 거칩니다. 이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결국 나누어집니다. 살림이 여러 개로 쪼개어지는 건데 그걸 우리는 붕당이라고 해요. 자, 다음 문단은 이 붕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때문이냐면 여기 있죠. 정계에 남아있는 훈구 세력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얘네 왜 싸웠다? 훈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거야. 근데 지금 뭘로 나뉠 거냐면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결국 얘네도 사람이야. 자, 아래 문단을 보면 이 살림이란 세력이 둘로 쪼개어질 거예요. 어디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가져가자. 동인과 서인은 각각 어떤 느낌이냐면 동인은 약간 새로운 친구들이야.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요. 얘는 새로운 친구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전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한참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새로운 친구들이야. 근데 서인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그쵸? 이미 옛날부터 정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서인인데 얘네는 그럼 훈구 중에 친한 친구들도 많고 이제 정의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보자. 자, 훈구 인물을 훈구 어떤 애들이야. 지금 무갑기을 4번의 사화를 통해서 우리 불쌍한 살인들을 수없이 죽인 파렴치한 놈들이란 말이야. 야, 걔네랑 어떻게 같이 지내? 다 족쳐야지 라고 철저히 배척하자라는 세력이 있고, 아, 야, 그래도 걔네 중에도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랑 친하게 지내자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이 훈구에 대한 처리를 두고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게 첫 번째 붕당인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문제가 있었어. 바로 무엇이야? 그 아랫줄에 나와 있는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조전랑이 뭐냐면 2조, 6조 중에 하나죠. 6조 중에 하나인 2조에서 무슨 랑과 무슨 랑이라는 두 관직들, 어떤 사람이 이 관직을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심했던 거야. 이게 옛날에 한 일파가 다른 파 사람이 이조전랑 되는 걸 반대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파 사람이 반대하는 거를 또 이제 약간 이거 뭐라고 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해요. 그냥 니네도 하지마, 그럼 니네도 하지마 이런 식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사이가 나빴는데 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두고 이렇게 쳐 싸웠느냐?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되게 이점이 많았던 관직이기 때문이야. 아래줄에 나와 있죠? 1번, 이조전랑은 하급관리와 삼사관리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거 말하자면 인사권이죠? 그럼 이조전랑을 한쪽 일파가 하면은 그 관련된 다양한 관직들을 다 우리 쪽 사람들을 등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조전랑 관직을 우리가 꼭 얻어야만 힘을 얻는 거죠. 이거 예시 들기 싫었는데 너네도 그 장순대파랑 우파루파 있다며. 근데 장순대파 애가 예를 들어 이조전랑을 했어. 그럼 나머지 관직들 각 반 반장들에 다 자기네 파 애들을 꽂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음 관직도 걔네가 똑같이 이어서 하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조전랑을 누가 하느냐가 앞으로 누가 관직을 꿰찰 것인가에 대한 큰 힘을 결정짓게 되는 거지. 그런 건데,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후임자를 천거할 수가 있대. 그럼 이조전랑을 한 놈이 하면 다음 이조전랑도 또 걔네 쪽에서 하겠지. 또 걔네가 하겠고, 또 걔네가 이 사람들 추천하니까 또 걔네가 정권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이조전랑을 누군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에서 누가 더 세지느냐가 갈리는 형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의 장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웠어. 이조전랑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가지고 싸우고, 훈구를 데려가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림이 뭘로 나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동인과 서인으로만 나누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동인과 서인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북인과 남인으로 또 나뉘고 노론과 서론으로 또 나뉘고 이렇게 여러 번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지러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면 이 부분 교과서를 많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서 그냥 이 전체적인 틀 자체를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동인과 서인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어. 자, 나눠볼까? 동인, 서인, 키워드를 정리해 봅시다. 동인은 뭘 따라? 이황과 조식을 따르는 영남지역. 영남지역, 여러분 오늘 수업시간 했는데 혹시 영남이 어디였어요? 경상도. 그렇지. 경상남도북도를 통틀어 부르는 곳이 영남이었어. 얘네는 뭘 따른다? 조식과 이황을 따른다. 그 다음 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기 충청지역. 여러분 지금 충청도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충청도가 일부 경기도보다 가깝기도 해요. 천안 우리 지하철 타면 금방 가거든. 근데 여기가 충청이니까, 천안이 충청도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인 경기도와 충청도는 누구를 따랐다? 이황과 조식을, 뭐라는 거야? 이이와 성훈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사람 이름이야.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붕당끼리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 편을 나누기는 했는데
그래도 서로 붕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들이 학문적 차이가 있구나 라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서로 적당히 비판하고 적당히 견제하면서 너무 한쪽 주도로 굴러가진 않게 견제하는 역할로만 잘 아름답게 이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남인과 북인으로도 나뉘고 노른과 소론으로도 나뉘고 하면서 점점 갈등이 아주 심해지게 됩니다. 이게 다음부터 이어질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번 단원에선 보고 붕당 형성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